써야 할지 두서가 없을 듯 싶지만 이것은 과연 어찌 해야 할 노릇인지 얼굴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네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남편과 나이차가 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 남편이란 사람은 착합니다. 저도 일부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칭송은 자자하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이것은 지옥이 따로 없네요. 누가 알아볼까봐 살은 발라내고 뼈대만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저희 집안은 살만합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돈 때문에 머리 아파본 적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유학생활 중이었는데 남편과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학 시절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에게는 동양화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집안이 완전히 주저앉아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요. 시간이 흘러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중이었고 저는 친구들과 세부 여행을 가는 중 라운지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먼저 알아보고 선생님 아니세요? 한마디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키도 저보다 작고 퉁퉁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처음엔 전혀 남자로 호감이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몇 번 통화하고 차 마시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 모양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혈압과 합병증으로 아직까지도 투병 중이시고 어머니께서 그 뒷바라지를 다 했다네요. 본인도 학업 중단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8년째 원단 쪽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연민을 느낀 건지 뭔지 그랬더랬어요.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던 사람인데 기업 들어가서 경기도 쪽 이리저리 공장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난 그날도 원단 쪽 사고가 생겨서 급히 출장 가는 중이었고 결국 손실을 몇 억 봐서 엄청 깨졌다며 우울해하고 저는 또 그걸 위로해주며 정이 쌓여버렸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엄마 엄청 결사반대를 하시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드시고 어찌어찌 결혼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어른들이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봅니다. 결혼생활 2년 너무 하루가 지옥 같네요. 저는 쇼핑 좋아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명품? 솔직히 좋아했습니다. 과도하게 분수에 맞지 않게 미련하게 주구장창 사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분 전환 겸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은 그닥 고민하지 않고 구입하는 정도로 쇼핑을 즐겼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슬슬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제가 해왔고 혼수도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이 아무나 준비하면 어떠냐고 바리바리 챙겨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건 도마 세트, 칼 세트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받지 않아도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갖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댁 어른들께 부담 드리지 않아도 되니 남편도 고마워했는데 실수였나 봅니다. 이때부터 틀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양심이 있다면 10원 한 장 보태주지 못해 그렇게 미안하다면 감히 주구장창 바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남편은 월 수입이 세금 제하고 나면 300 정도 됩니다. 저는 엄마 쪽 회사 해외 쇼핑몰 운영하며 남편과 똑같이 300 정도 받고 엄마가 따로 적금 들어주십니다. 제가 일부러 남편과 같은 금액만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에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600만원에서 양쪽 보험료 100 정도, 저축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 공과금 포함, 나머지 200으로 각자 용돈합니다. 저 솔직히 쇼핑만 하지 않는다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100만원 용돈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거래처 만나서 식사하거나 기름값, 출장비 등은 회사 카드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셀러리맨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늘 모자릅니다. 늘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집에 100만원 중 70만원 드리고 옵니다. 저는 더 주지 않습니다. 모자라든 남든 뭐라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생활하고 더 달라고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저보고 못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인색할 수가 있냐며. 그렇게 매달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저도 화가 슬슬 나더라고요. 시댁의 자식이 오빠 하나인 것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왜 혼자 다 떠안고 나까지 힘들게 하려느냐. 이제 돈 관리 각자 하자. 네 돈 300만원 모두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써라. 그러면서 그동안 한 달에 200씩 저축한 것도 찾아다가 반절 딱 나눠줘버렸습니다. 솔직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받더니 자기가 좋다고 관리하더군요. 그냥 냅둬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최소한 저한테 돈 달란 소리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더군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시대, 누나가 좀 빌려달래 등등.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50만원은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드렸지만 그 이후로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네 월급으로 알아서 생존하라고 했더니 저보고 악마 같답니다. 저 1년에 시댁 가는 날이 명절, 제사, 생신 때뿐입니다. 저도 엄청 바쁩니다. 두세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해외 지사로 출장 가는데 그 좋아하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살고 있는데 그 출장이 여행이랑 진배 없지 않냐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무안해하기도 하더니 이제는 남편도 시댁도 저더러 냉정하다네요. 지난 출장 때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샀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그 가방을 본 남편은 그렇게 사치할 돈은 있고 시부모님 병원비는 없냐고 핀잔을 주대요. 저번 어버이날 때 본인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느라 하나 투어 400만원 넘게 긁은 거 아는데 모른 척 하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는지 아니면 내 돈 보고 결혼한 건지 그놈의 돈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네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 나름 고집이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어디 가서도 우유부단하게 굴고 말투도 선한 편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런 면만 보고 다들 와이프가 성격이 냉정해서 남편 잡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남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남편은 착한 남편, 저는 못된 아내가 되어가고 있네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댁에서 달라는 만큼 돈 주면 착한 와이프고 안 주면 나쁜 와이프입니까? 무작정 안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답이 없어서입니다. 신우란 사람은 맨날 안 입는 옷 좀 달라, 가방 안 쓰는 것 좀 달라 그러고 시부모님도 예전 넉넉하게 살 때 쓰던 씀씀이가 있어서 뭘 하든 그저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같은 성능인데 회사가 달라서 조금 저렴한 가격인 걸 사다 드리면 보는 앞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 가져가서 댁내나 쓰라며 내놓고 동네 이웃분 주시는 걸 몇 번 보고 나니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버릇 없을 수 있겠으나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경우가 아닌 걸 그냥 지나치지는 못해서 어머님 저 서운해요 라는 비슷한 말 몇 번 했더니 어느새 되바라지고 이기적이고 못된 아내가 되었네요. 남편이랑도 사이가 소원해졌고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이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 뿐더러 같이 밥 먹기도 자기도 싫어서 미치겠네요. 이 사람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 2시인데 정말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누구 원망도 못하고 내 발등 찍고 있네요. 점점 남편에게 실망스럽고 미워집니다. 첫 번째 후기입니다. 지난번 글 올렸던 무렵부터 줄곧 남편과는 사이가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가 미워지니 이제 열렬히 사랑하던 마음은 모두 어디로 가버리고 남편이 미워 죽겠더군요. 남편 또한 그러했겠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말던 신경 쓰기도 싫었습니다. 100% 신경이 아주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지만 정말이지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러던 중 신우이가 도서 관련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동업을 하자는 둥 투자를 좀 할 수 없겠냐는 둥 쉰소리를 해대더군요. 제가 하는 일이 엄마 회사 해외 지사 쪽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기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도서 쪽은 아는 줄도 없을 뿐더러 아는 지식도 없고 제가 담당하는 쇼핑몰은 신우가 제안하는 조그마한 규모의 홈페이지가 아니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군요. 너 하는 일 신우가 좀 같이 하면 어때서? 좀 가르치면서 잘 데리고 해보지. 그걸 대번에 거절하느냐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다른 거 버릴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제안한 거는 말이 제안이지. 저보고 자기 쇼핑몰 차려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형님이 하려는 건 거래처만 잘 터놓으면 초반엔 사무실 얻을 필요도 없이 자택근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저는 짜증이 솟구쳤지만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시어머니 듣기엔 거북하긴 했겠죠. 워낙에 할 소리를 다 해버리는 며느님 두셨으니 말이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는 시집온 애가 자기 친정 일하느라 시댁 일은 나 몰라라 한다는 등 아주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어미 알기를 길가의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는 등 더는 듣고 있기 힘들어서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 회사 일 도우면서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지도 알고 또 신우이가 하려는 그 쇼핑몰과는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일인지 또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 대꾸를 못했지만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너무 시댁에 가지 않는답니다. 저는 제사, 명절, 생신 때 찾아뵙습니다. 1년에 제사가 4회, 명절 2회, 시부모님 생신 2회, 이것만 총 8번인데다가 그 외에 어버이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있는 가족 모임도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대충 헤아려봐도 1년에 10회 이상일 텐데 적다니요. 신혼초 때는 저를 사랑해서였는지 제 말이면 무조건 수긍해 주더니 서서히 시댁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기 시작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의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돈돈 거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안 먹히니까 이제 몸을 부려먹으려고 드는 건가 싶은 생각뿐이네요. 시댁 가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남편이 예쁘고 시댁 어른들이 좋으면 왜 깊이 하겠습니까? 얼굴만 보면 그저 돈 없어 죽는다는 소리만 해대고 돈 달라는 소리만 해대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기에 저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오빠랑 살려고 결혼했지 시댁이 며느리 노릇하려고 결혼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며느리 노릇 못한 건 뭐가 있냐? 할 도리만 하고 살면 되지 이 이상 뭘 더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저보고 냉정하답니다. 자기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찾아뵙고 밥 먹고 놀다 오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러세요. 누가 못하게 해? 결혼 전에 평생 살던 오빠네 집인데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도 찾아가서 밥 먹고 놀고 오라고. 왜 꼭 내가 함께 가야 하냐고. 안 그래도 나 바빠서 잘 시간도 부족한 거 모르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들 보고 싶어서 오라시는 거냐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심지어는 제가 자기네 집 없이 산다고 무시한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걔가 우리 집 무시한다고. 그러니 얼굴도 안 비춘다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자꾸 얼굴도 보고 그래야 정도 쌓이는 법인데 통 오질 않으니 남보다 못하다고. 아,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제가 뭐 집에서 노냐고요. 아니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무슨 죄길래 내 가정 챙기고 친정 챙기고 시댁 챙기고 슈퍼맨보다 더 바쁘네요. 그러던 중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간만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남편과 냉전 중이고 각방을 쓰고 있던 상태이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말에 주로 몰아서 대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주중에도 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고요. 대신 평소에 정리정돈을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서 크게 집이 어질러지진 않습니다. 다만 바닥 청소 등은 이틀에 한 번 꼭 하고 나머지 빨래나 욕실 청소, 창틀 청소 등등은 주말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데 남편도 정장을 입고 저도 그러다 보니 세탁소에 맡길 양복과 와이셔츠, 제 블라우스 등이 한 더미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걸 보시더니 집안 꼬라지가 돼지우리? 라며
이게 사람 사는 거냐며 온 집안을 휘젓더라고요. 냉장고 여시더니 뭐 안 해먹냐부터 시작해서 냉동실을 뒤적뒤적 하나하나 뜯어서 열어보시고 입은 쉴 새 없이 잔소리 한숨 쉬시고 아이고부터 시작하여 주구장창 싫은 소리만 하십니다. 솔직히 잠도 덜 깬 상황에서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자다 일어난 저에게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하시는데 어머니 장을 아직 못 봐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더니 그렇게 돈이 남아도냐? 하시며 막말을 하시대요. 니네 엄마도 살림 이렇게 하시냐? 네 엄마도 여자가 사업인지 뭔지 한답시고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나가서 사먹나 본데 너 그러면 못 쓴다. 네가 보고 배운 게 그렇다고 시집 와서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나고 듣기도 싫어서 말 끊고 왜 오셨는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자기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죠. 자기 엄마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해대는데도 잠만 잘 자대요. 오빠 일어나봐, 어머니 오셨어 하고 깨우는데 옆에 쫓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냅둬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서 주말에 늦잠 좀 자는데 그걸 깨우냐? 참나, 솔직히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하신 직후라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대꾸도 하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어서 욕실로 들어가 세수하고 나왔더니만 버르장머리 없다고 어른이 왔는데 커피 한 잔을 안 내온다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시길래 정말 입술 꾹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꾹 참고 커피 내드렸습니다. 한두 모금 마시더니 너무 배고파서 속이 쓰리다고 또 변덕질을 하시길래 그래도 참아봤습니다. 남편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용건을 말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네 하나뿐인 신우 어디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내줘라 라고 하시길래 언제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능력 없어요 어머님 라고 대답하니 갑자기 버럭하시면서 넌 애가 뭐 그리 인색하냐? 남도 아닌데 하시길래 그냥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라며 단칼에 거절하는 제가 얄미웠는지 갑자기 에라이 못된 년, 지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아들도 하나 못 낳고 있는 게 하시는데 그 순간 저 뇌회로가 끊어졌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라면서 어머니 나가주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어머니 밀어서 내쫓은 것 같게요. 남편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저는 커피잔 집어던지고 어머니는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일단 제가 눈이 돌 것 같아서 지갑 들고 나왔고 호텔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마음의 정리가요. 이혼할 겁니다. 아직도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쳐 오르네요. 친정 엄마한테 며칠만 쉰다고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고 전화기 꺼놓았는데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이제 3일이 지났고요. 슬슬 수습해 나가려 합니다. 참 스스로도 웃긴 게 이 상황에서 호텔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여기에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쓰다 보니 어느새 지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는 거네요. 그냥 주절거려 봤습니다. 마지막 후기입니다.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글을 쓴 게 8월 말이더라고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자다 깨서 뒤척거리다가 통 잠이 오질 않아 둘러봤는데 답글이 장난 아니네요. 모쪼록 진심 어린 댓글들 잘 읽어보았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며 공감해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 짤막하게나마 올려주신 분들 모두 잘 읽어봤습니다. 참 시댁들이 문제네요. 일단 저는 협의 이혼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대략 3주 정도 흘러서인지 아니면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나쁜 인간인 건지 몰라도 세세하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댓글 보다가
후기를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몇 자 적어볼까 해요. 호텔에서 글을 쓰고 하루를 더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마음의 정리와 머릿속에 엉켜져 있는 이해관계까지도 모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번이고 곱씹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제일 먼저 전화기를 켰더니 난리더라고요. 카톡부터 문자까지. 우선 카톡과 문자 내용 등을 보니 남편은 시종일관 무슨 일이야? 전화통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대략 이런 류의 문자들 뿐이더군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청 걱정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목이 메어서 엄마 나야 이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엄마는 그저 묵묵히 괜찮아 라며 토닥여 주셨죠. 엄마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분명 엄마 가슴 찢어 놓는다는 거 잘 알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글을 쓰는 것 뿐인데도 눈물이 나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 결혼을 너무나도 반대했었던 분이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한 발 물러나 주셨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가슴 찢어놓고 강행했는데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엄마한테 알리게 된 제 심정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엄마는 어차피 더 나이 먹어서 아이까지 생긴 후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현명하고 다행스러울 수 있는 거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고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셨습니다. 조금 더 뜯어 말리지 못했다고. 아직도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세요 한마디 던져놓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단 집에서 보자고 조퇴라도 할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는? 하고 물으니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일단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옷 한 벌 가져오지 못해 제 몰골은 초췌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 긴장도 풀어졌습니다. 남편과 나눠야 할 긴 대화들을 어찌 감당하고 그 시간들을 어찌 이겨낼지 스트레스가 몰려왔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고 서너 시간 후에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대충 남편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한 번만 굽히고 무마시키자는 소리를 짓거려댔고 저는 그럴 이유도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더러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라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대략 3시간 이상은 아마도 언쟁을 벌인 듯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때 너를 만나 너와 결혼한 게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 집안은 더더욱 싫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 집안이 싫어서 너도 점점 미워진다. 이혼하자. 이런 제 말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엄마 모시고 본가를 갔다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요. 자기 부모님이 너무 늙으셨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늙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고 대적하려 드냐며 그냥 져드리고 맞춰가며 살 수는 없겠냐더군요. 그날 제가 그렇게 어머니랑 한바탕 하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말은 안 하지만 노발대발 제 욕하고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친정 부모님 욕하시고 그러셨겠죠. 제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친정 들먹이는 분인데 오죽하시려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보면 늘 가슴 아프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마음 쓰이고 짠한 너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천년만년 잘 살으라고 난 빠져주겠으니. 남편도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할 말 못할 말 마구 하다가 남편 하는 소리가 넌 참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참 대단한 여자랑 결혼을 했구나. 네 마음속에는 최소한 동정심이나 배려심도 없다. 넌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한 여자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나도 한계다. 라는 식으로 짓거리길래 최소한의 동정을 받고 싶은 거냐. 내가 지금까지 배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냉정하게 굴었던 거 아니다. 나도 지쳤다. 양심이 있다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너는 구질구질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냐? 아니면 결혼하고 보니 재산이 탐이 나기 시작한 거냐? 뭐가 되었든 이제 관심 없다. 너도 너희 집도. 나만 보면 돈 거리는 거 더는 못 봐주겠고 진절머리가 난다. 네 누나 사업 자금을 대주느니 그 돈을 차라리 유기견을 위해 쓰고 말겠다. 그랬더니 자기네 집이 개만도 못하냐며 말꼬리 잡길래 저는 상종하기 싫으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라 했습니다. 솔직히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대로 저도 짓거렸습니다. 저보다 더 굴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그래 그게 소원이면 이혼하자 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이렇게는 살기 싫다고 짐 싸서 당장 꺼지라 했고 도남동에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고 가정법원에 가기 위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갑자기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며 빌더군요. 자기가 자존심 부리고 오기 부려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살면서 솔직히 오기 부렸다고. 네가 원하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길래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으냐. 나 정말 많이 생각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오빠가 학창시절 동양화 레슨 해주던 모습, 연애 초기 나에게 맞춰주던 모습, 결혼 초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던 모습, 그런 추억이 있기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 추억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난 이미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다. 오빠는 죽어도 오빠 집안과 연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더는 오빠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우리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해서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지 말고 부모님 가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드리자. 또다시 저보고 냉정하다길래 저도 모르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놈의 냉정하단 소리 정말.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이 그나마 더 나을 테니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결국 이혼서 제출하고 교육 영상 보고 그런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서 진단서 끊겠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쿨하게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소송 걸어서 아들내미 그나마 없는 주머니 털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할 분이 끝까지 욕이란 욕을 죽어라 하시길래 조용히 녹음 버튼 눌러두었습니다. 신우마저 전화가 걸려와 달려려 들길래 최대한 예의 갖춰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 했습니다.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되고 두서도 없고 그렇네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일화가 엄청나지만 너무 길어질 듯 싶어 요점만 정리하자면 본인 아들은 얼마든지 새장가 갈 수 있는데 저더러 그 성질머리 가지고 어디 가서 남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냐며 궤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혼당할 년이라면서. 정말 수준 차이 나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한때나마 있었다는 분이 내뱉는다는 말이 저러니 하도 얼척이 없어서 대꾸 안 하다가 저 말에는 한 소리 했네요. 걱정 마세요. 다음번엔 좋은 시댁, 좋은 남자 만나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게요. 라고요.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갔을 테지만 의외로 협의해 주었고요.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봐야 저한테는 큰 의미도 없고 살기 힘든 집구석이라서 원망도 듣기 싫고 그냥 이대로 잘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미련, 안타까움, 연민, 이런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고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하고요. 이혼 정리되면 멋진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제 삶을 즐기고 싶네요. 좋아하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처녀 때처럼 어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